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0.2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2021년도에 들어서 가장 크게 많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발생되었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이 발생되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해서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동안 취업 제한에 걸릴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의 매도는 쏟아져 나왔으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1조 8천억을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의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악재 뉴스가 부각되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오늘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48%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다우와 나스닥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0.57%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으나 장 막판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에 그다지 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바이든 정부의 슈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을 제외한 모든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신고가를 달성했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AM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퀄컴이 삼성전자의 수주를 맡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뉴스가 나오고 있는 퀄컴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에 어마어마한 매도가 발생하면서 오늘 하루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1조 3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조 3천억의 약 75%의 물량을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옵션 만기일에 풀 매수가 들어왔으나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량 투매가 나왔는데, 지난주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금융투자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타 전문기관 금융투자는 1조든 10조든 매수가 들어와 봤자 어차피 한 달 안에 전부 다 매도한다.
금융투자라는 기간은 옵션과 선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3일간 풀 매수가 들어왔어도 다음 주에 이거보다 더 크게 던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침에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죠. 금융투자는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할 때는 같이 매도를 하고 상승을 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 증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계속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양전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미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다. 종가 베팅 해야지?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무려 1.04%가 상승을 했는데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성이 원래 플러스 0.02% 정도인데 어제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아래 공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건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저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게임스톱 사건 이후로 가장 크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데 현재 미국의 연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제로 금리를 내년까지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내일은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록 하나하나에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번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금자라도 나온다면은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대만 증시를 보셨나요? 무려 플러스 3.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대만 증시가 급등하면은 TSMC 주가는 무조건 급등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TSMC인데 TSMC는 무려 오늘 4.91%나 상승을 했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주가가 내렸고 한국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TSMC의 주가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일단 지난주였죠. 2월 9일입니다. TSMC와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손을 잡고 삼성전자를 견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훨씬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화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춘제로 인해서 그동안 휴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월 5일까지 장이 열렸다가 춘제로 인해서 12일 동안 휴장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장이 열리고 TSMC는 5%대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죠.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의 매출이 고작 3%밖에 되지 않고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만들고 있지 않아요. 독일, 네덜란드, 일본 같은 경우에만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전혀 무관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적은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아무리 TSMC라던가 삼성전자에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부탁을 해도 삼성전자와 TSMC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마진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별로 보질 않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손을 잡는다라는 루머 때문에 오르다가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만원대를 찍고 오늘 또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저는 이 회사의 일단 실적을 봤습니다.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서 실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IR 정보 클릭하시고 파일을 받아보시면 돼요.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죠. 회사 측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거는 본인들 생각이에요. 본인들 생각.
그리고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대로 하락을 해서 실적이 4분기에 감소를 했으나 견실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들 생각이에요. 본인들 생각. 이 회사는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하고 아직은 무관한 회사인데, 자 여기 보세요. 2차 전지 산업에서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등 주요 완성체 업체가 자체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즉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검은머리 외국인과 단타 전문인 투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SFA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회사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물론 타점을 공략해서 매매하는 건 유효하겠지만 지난번 알서포트 같은 이런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수혜주다, 그런 뉴스 때문에 7,000원짜리 주식이 23,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저는 15,000원대까지만 이런 종목을 공략했었죠. 그 위로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테마가 죽어버리니까 23,000원짜리 주식이 다시 한번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현재도 지금 밑에서 횡보 중인데, 뭐 SF의 반도체도 이런데 고점을 넘기면서 또 한번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고점이 요런 데여 봐요. 요런 데서 잘못 걸리면 그냥 싹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너무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SF의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이런 자리에서는 몇 번 공략을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좀 10,000원 넘어가니까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자,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혜로 이렇게 4.91% 상승한 게 아니라, 자 오늘 삼성전자의 대형 이슈가 있었죠. 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뉴스에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 법무부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원래 우리 형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상 취업을 제한한다는 법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 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 격리가 해지됐다라고 하면서 호재 뉴스가 나왔었죠.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격리 해제 30조 원대 반도체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재용 부회장이 코다리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격리가 됐었는데 그 격리가 다 풀리자 옥중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2.1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83%, 어찌됐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제 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죠. 아니 이건 너무나 빠른 우사인 볼트급 태세 전환 아닌가요? 오늘 갑자기 또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에서 저런 권고를 들었기 때문에 옥중 경영을 못할 수 있다. 자,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뭐죠? 삼성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수주한다. 두 번째로는 삼성이 미국에 11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는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와 AMD가 손을 잡는다. 이러한 루머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옥중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은 저러한 루머 기사 중에서 단 한 개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이게 여러분 정말로 가능할까요? 삼성전자를 5년 동안 사업 제한을 건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옥중 경영이라던가 혹은 회사의 경영권을 박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모 범죄자 중 한 명,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었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과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고, 2014년도에 깜빵에서 나오셨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은 사실상 경영 복귀라고 나왔지만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서 물러나서 후계자 육성에 힘썼죠.
그래서 아들인 김동관 씨가 하나솔루션의 대표로 취임했고 또 니콜라와 협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솔루션이 올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었죠. 그런데 김승현 회장이 있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복귀를 할 때까지 주가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김승현 회장이 깜빵을 간 뒤로 단 한 번도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는 주식입니다. 항상 5만원대를 돌파했다가 빠지고 5만원대를 돌파했다 빠지고 이번에도 4만원을 돌파하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4만원 벽을 못 돌파하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하나가 37,600원까지 올라온 이유는 다시 김승현 회장이 취업 제한이 풀린다라는 뉴스 때문에 김승현 회장이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 관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의 원동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 관련주가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럼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횡보내지 하락하는 게 아니야? 정말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96,800원을 찍은 다음에 현재는 83,200원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도 한국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투심 저하로 인해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한에 걸린다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일이죠. 왜?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은 코스피도 같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93% 내렸지만 장중에 1.51%까지 내렸었고 수급도 보시면은 동학 개미분들만 1조 8천억을 매수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다? 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퀄컴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법의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취업 제한 대상자인데 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취업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이런 취업 제한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속달 임원도 아닌 등기 임원인데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해당이 안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마 취업 제한을 걸까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제한까지 건다면은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8.15 특사로 이재용 씨가 지금 사면되는 게 아닌가 이걸 가장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힐까요? SK 회장이었던 최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공금 40억 원을 횡령을 해서 법원에서 취업 제한을 받았으나 최태원 씨도 이재용 씨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무보수로 근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씨처럼 이재용 씨도 취업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일선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지수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전자가 보통 내리면은 코스닥 반도체주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자, 러셀 상승했죠? HB테크놀로지 상승했죠? 한미반도체 역시 상승했죠.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가 내려서 지수가 내릴 수 있는 걸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의 반도체주가 지수를 방어해줬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LB가 허위 공시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 여러분 저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제약과 바이오 충분히 좋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5단계로 완화하면서 다시 한번 확진자가 2배 이상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300명대였던 확진자가 다시 한번 600명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확진자가 어제보다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HLB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제약과 바이오 충분히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HLB 사건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주는 투심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약과 바이오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작부터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알려드렸던 이 진양곤 회장의 입장 발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악재 루머가 뜨잖아요.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게 많아요.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가짜라고 밝혀지면은 우리 진짜 가짜 맞아요, 저 사기쳤어요, 이렇게 밝히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태국에다가 마스크 수출을 하겠다라고 뉴스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50% 이상 올렸던 LIS, 기자들이 이거 허위 공시일 것이다, 이거는 가짜 수출일 것이다, 뉴스를 냈어요. 보세요, 발뺌하잖아요. 아니, 그런 뉴스 나왔을 때 이런 데서 탈출하고 도망갔으면은 이렇게 큰 손실을 안 봤을 텐데, 저렇게 회사에서 공시 나온 거 보고 나는 회사를 믿고 기레기들이 공매도 알바랑 결탁해서 손잡고 쓴 쓰레기 같은 기사다, 이렇게 치우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이없는 거예요. 공매도 처진 게 없는데 무슨 공매도 알바겠어요. 아니, 여러분,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기 2년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분명히 팩400의 임상에 문제가 있고 임상이 이미 중단된 상황이다, 거기다 경영진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미 나간 상황이다, 이러한 기사가 2년 전에 나왔는데, 하지만 사람들을, 기자들을 공매도 알바를 취급했고, 또 신라젠에는 정말 광적으로 문은상 대표를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임상 중단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을 했고, 대주주들의 매도는 5월달 종합소득세 납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죠. 그런데 그 기사는 사실이었다, 아니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회사 측 입장문을 잘 보세요. 2018년도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자, 신라젠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도에 거래가 정지됐어요. 당시에 여러분 주가가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어요. 10만원. 아니, 그때 제대로 된 공식적인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나온 공시를 믿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믿고 홀딩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 말을 믿고 개인 투자자의 87.68%가 신라젠에 물렸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팩400에 대한 임상 결과를 계속 꽁꽁 숨겨놓다가 결국에는 공개, 그리고 팩400 임상 실패, 그 다음에 하한가 랠리, 팩400 임상 실패, 거기다가 경영진 배임 횡령으로 구속. 다 사실이었어.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서 단 하나의 틀린 말도 없었어. 그리고 거래 정지.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오염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자, 그러자 헬릭스미스의 대표가 홈페이지에 이런 공시를 썼죠. 임상 3상 루머 가짜입니다, 이러면서 과학적인 자료인 것처럼 이렇게 내놨으나, 여러분,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의사협회라던가 의사들도 나와서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건 임상 실패입니다, 분명히 말을 했었고, 신문 기사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여러분 이런 데서 나왔어요. 이런 데서 충분히 15만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팔면은 손실이 크지 않았겠죠. 왜? 나중에 공식적인 공시가 나왔을 때 정말이었네, 15만원짜리 주가가 48,000원까지 내려갔고 지금 얼마입니까? 27,400원. 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자들이 인보사의 성분이 잘못됐다, 이거 식약처에 허가 취소되고 정말 난리가 날 거다. 언제? 3월 30일 날 뉴스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라도 탈출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쪽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성분을 바꾼 게 아니다, 명찰을 잘못 딴 거다, 이름을 잘못 표기했지 성분을 바꾼 게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대부분 기자들이 한 말이 맞고, 업체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 벌고 결국에는 돈 먹고 돈 세탁하고 해외로 튀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런 종목들이 공매도 1위, 2위, 3위인데 공매도가 높은 거는 그 회사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높고, 또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임상 실험이라던가 저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공매도 비율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약과 바이오주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제 HLB 사건만 안 터졌어도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은 이렇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모든 반도체 OLED 관련주가 오후장에 이렇게 힘이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OLED 쪽이 상당히 강하더군요. UTI 같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밑에 호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예, 억 단위로라던가 큰 단위의 돈으로는 할 수가 없고 체결량을 보시면은 29분이죠. 2위에 33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3분 동안 체결되는 체결량이 델리 만주처럼 만주도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셀마테라퓨틱스처럼 얘는 1억 2억만 던져도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오늘도 똑같았어요. 1, 2억 던지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확 가버리기 때문에 UTI 같은 경우에도 추격 매수를 하기 상당히 힘든 종목이에요.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 오늘 6,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위로 VI가 걸렸는데 참 얄밉지 않나요? 지난 고점 바로 근처까지 올려놓다가 그냥 확 빼버려가지고 이 종목 오늘 위에서 물렸으면은 한 7% 정도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종목이 갭이 뜨자마자 거의 본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예 쳐다도 안 보다가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니까 너무 좀 배가 아프네요. 그리고 LCD 관련주인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95%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다른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급등을 하는데 얘는 상승폭이 상당히 낮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닭강정을 비유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틀 전에 닭강정을 샀는데 원래 가격이 13,990원이다. 하지만 나는 60% 할인을 받아서 5,590원에 샀고 닭강정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주식처럼 밑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참을성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께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한다. 닭강정이 많이 팔릴 경우에는 60%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60%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BBQ 그리고 내내치킨 여러가지 치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 평균 가격이 14,000원인데 저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약 10원밖에 싸지 않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PBR, PER 평균 가격처럼 평균 닭강정의 가격보다 낮으면은 저 닭강정을 먹겠지만 닭강정이 가격이 비싸면은 저는 절대로 사 먹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가성비도 있지만 닭강정의 맛이에요.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닭강정을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었지만 자 보세요. 별로 먹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닭강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닭강정이 별로 맛이 없어서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 닭강정은 정말 맛이 닝닝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왜 그럴까? 닭강정이 너무 맵거나 짜다? 그럼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겠죠. 그래서 너무 맵거나 짜게도 못 만들고 너무 싱거우면은 또 고객들이 싱겁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까 어중간한 맛을 택하고 그런 음식들이 마트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마트에서 탕수육을 먹든 뭘 먹든 맛있다라고 느끼질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50%, 60% 할인을 받고 이 가격에 먹으면은 에이 그래 이 정도 가격에 이거 먹으면은 뭐 괜찮지? 이 정도로 그냥 가격 때문에 이해를 하고 먹지 맛으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내내치킨, 썬더치킨, BBQ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이 비싸지만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PBR, PER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별 가격 중에서 높지만 상승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현재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얘는 올라봤자 1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공략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닭강정 단골집을 오히려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를 많이 매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홈플러스라던가 롯데 쇼핑이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럼 거기에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이 음식들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이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골이고 아줌마들이 제 얼굴을 알아서 아이고 총각 또 왔슈 아이고 이리 와봐 싸게 하나 해줄게 하면서 세일 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남았어도 바코드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 때문에 제가 저런 닭강정이라던가 혹은 탕수육을 사서 먹는데 인지 디스플레이도 똑같아요. 제가 단골이라서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 빠졌을 때 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상승하고 빠졌을 때 사면은 무조건 상승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런 애들 샀으면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었을까 지금 상상도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이 더 맛있어도 단골인 롯데마트 혹은 홈플러스에서 닭강정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정 주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주가 상승률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강정의 맛이라고 보면 되죠. 자, AP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1,100원 매우 비싼 주식이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200원짜리 주식, 이 주식을 살 경우에는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차라리 내내치킨처럼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이렇게 상승률을 크게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같은 가격이어도 얘는 맛이 있어서 10%가 올라가고 쟤는 안 팔려서 0.95%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맛을 추구하거나 품질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보셔도 되고,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월드컵이라던가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은 치킨집이 불이 나요. 진짜 화제가 났다라는 게 아니라 주문이 많이 밀려서 아예 주문을 안 받거나 혹은 주문이 3시간, 4시간 뒤에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트 치킨도 없어서 못 구하고 이거를 할인도 받을 수가 없죠. 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팔려버리죠. 그래서 다른 OLED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거래 정지가 되거나 급등이 나와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닭강정처럼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인지 디스플레이가 억지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더 비싸더라도 맛있는 종목을 먹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또 5,500만원을 돌파하면서 다날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날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는 다날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인데, 다날이랑 갤럭시아는 상한가를 갔지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10.20%로 마감이 되었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0.93% 상승, 개인만 이렇게 샀지만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또 방금 100만원이 올라간 거 보니까 내일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아침에 크게 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 시간까지는. 그런데 삼성페이에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한국정보인증이 오늘 25.36%나 상승을 했고,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12.62% 상승,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7.37%까지 상승을 했는데, 와, 이제는 결제주로 그냥 다 수급이 넘어가 버리네요. 저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다음날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얘는 오늘 아예 손을 안 댔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삼성페이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에서 나온 찌라시기 때문에 다날처럼 아예 확정이 안 된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아침에 잠깐 반짝 올랐었는데 중화권에서는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화권에서 이렇게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는 거는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하면은 미국의 전투기 생산 차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는 건데, 오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보시면은 아침에 잠깐 갭을 빵 띄우면서 11.36%까지 상승을 시켰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4.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좀 식상한 테마이고 우리 럼프형이 취임을 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강한 테마였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슈퍼 경기 부양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지난번처럼 잠깐 이슈를 준 다음에 이렇게 빼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최태원 씨처럼 될 것인가? 자, 우리나라에서 취업 제한으로 공식 석상에서 물러난 회장은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김승현 회장은 무보수로 일을 안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의 최태원 회장처럼 취업 제한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한국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건지 혹은 다시 4차 대유행이 진행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대면 관련주하고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실적 발표 기간이고 실적 때문에 이런 언택트라던가 비대면 관련주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은 절대로 선침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황금자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금자님은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